이게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위험. 하지만 이 법칙만 안다면 당신의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알아야 산다. 생존의 법칙. 평소 낚시를 좋아하는 한결 씨 형제. 추운 겨울이라고 예외일 수 없죠. 야, 그나저나 이게 얼마만이냐? 형, 내 낚시 실력 알지? 오늘 저녁 동네 잔치해도 돼. 오바는 암튼. 아유, 진짜야. 빨리 가자. 오랜만에 얼음 낚시할 생각에 잔뜩 들뜬 형제. 그런데 몇 시간 후 손발이 꽁꽁 얹혀 극적으로 구조된 두 사람.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한 명은 죽고 한 명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피라냐 만난 거 아니야, 피라냐? 군 입대 후 첫 휴가를 받고 집에 오게 된 최한기 씨. 잘 봐야 돼요. 엄마, 나왔어. 이게 누구야? 우리 한기 아니야? 아이고. 고작 100일 만에 만난 건데 이게 뭔가요?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한 듯 오버액션의 진수를 보여주는 엄마와 한기 씨. 감정을 추스르고 한기 씨를 위한 밥상을 차리는데요. 한기 씨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에 고슬고슬한 밥과 함께 엄마표 된장찌개까지. 오랜만에 먹는 집밥에 한기 씨 눈물이 핑 돌 지경입니다. 한기야, 이것도 먹어. 군인들이 이게 그렇게 먹고 싶다며. 엄마가 이거 사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아이고. 정을 드렸군요, 정을. 엄마 참, 이건 밥 먹고. 집밥에 초코 과자까지 휴가 목표가 척척 달성됩니다. 아, 초코 과자는 군대에서 많이 먹지 않아요? 순식간에 밥을 두 공기나 싹싹 비우고 편안한 소파에 누워 있으니 이 순간만큼은 말년 병장이 부럽지 않은데요. 한기야, 오랜만에 유학항으로 낚시 안 갈래? 낚시? 인사도 안 해요. 콜. 100일 동안 형이 그리웠던 한기 씨도 흔쾌히 함께 가기로 합니다. 있네. 하지만 한기 씨에겐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추위가 너무 싫다는 사실. 형방에 들어가 두툼한 패딩 점퍼를 꺼내 2개나 껴입고 야, 너 히말라야 가냐? 이 앞에 잠깐 나가는 건데 요란 떨기는. 아휴,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지킬 건데? 나라는 군인이 지키지. 나는 휴가 나온 일반인. 형의 핀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털모자, 귀마개까지 중무장을 하는 한기 씨. 아주 철저히 착용을 합니다. 그 사이 한결 씨는 낚시 도구들을 챙기는데요. 동생과 함께 잔뜩 고기를 잡을 거란 생각에 오늘은 특별히 커다란 아이스박스까지 꺼냈습니다. 어느덧 준비를 마치고 나온 한기 씨. 어린아이처럼 초코 과자를 먹으며 형이 하는 걸 지켜봅니다. 알았어, 가자. 아니 아직까지 이상한 게 없는데. 그런데 맙소사. 강가는 그야말로 바람이 휘몰아치고 아유, 군인이 무슨 엄살은. 야, 빨리 따라와. 아, 진짜. 벌써부터 형을 따라 나선 게 후회가 됩니다. 추위에 약한 한기 씨. 본격적인 낚시를 하기 전 핫팩 세팅은 필수. 하여가 유별나다 유별내. 아유. 네 봉지나 뜯어서 주머니에 넣지만 추위는 가시질 않고 형, 나 도저히 안 되겠어. 모닥불이라도 피워야겠어. 야, 무슨 모닥불이야. 얼음 녹으면 어쩌라고. 대한민국 군인을 물러보는 건 딱 방법 있어. 기다려봐. 에? 야, 형의 만류에도 모닥불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한기 씨. 나뭇가지와 지푸라기를 잔뜩 모아 불을 피우려는 찰나. 이게 뭡니까? 기름이 다 바닥난 라이터를 가져온 것. 불이 붙으면 녹을 거 아니에요? 아, 가스가 없잖아. 네가 그럼 그렇지 임마. 에이.
따뜻한 모닥불에 꿈이 날아간 안기 씨는 추위도 아랑곳 없이 낚시만 하는 형에게 괜히 눈만 흘기고 형,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나 먼저 갈게. 그렇게 형에게 이별을 선언하는 순간 어렵게 순식간에 강에 빠지게 된 한결 씨와 한기 씨. 전준순이 얼음에 미끄러지기만 하고 스스로 얼음물에서 탈출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 그렇게 2시간이 지나 손발이 꽁꽁 얹채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무사히 회복한 한기 씨와는 달리 안타깝게도 한결 씨는 저체온증에 빠져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얼음물에 빠진 한기 씨와 한결 씨. 저체온증으로 15분 만에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한기 씨만 무사히 살아남은 건 바로 이것을 잘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문제입니다. 얼음물에 빠진 한기 씨를 살린 생존의 법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전에 그 추운 겨울날 두 사람이 그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한 친구는 아프다고 해서 쓰러졌는데 그 친구를 업고 걸어가는 친구만 네네. 생존을 했어요. 네. 왜냐? 저체온증을 이겨냈어요. 업으면서 열이 나서. 그렇죠. 이것도 그런 원리가 들어갑니다. 뭐 물속에서 물장구를 계속 물장구를 치우고 발로 계속 움직여주고 이러면서 운동 효과가 돼가지고 열을 네네. 잡아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아이스박스에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네요. 아이스박스요. 그러네. 아이스박스네요. 근데 있었는데 아까 화면상에 뭐 빠졌을 때나 그걸 이용하는 모습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처에도 없었어요. 네. 왜? 정답이니까. 자, 그러면 정답은 하나밖에 없네요. 뭐요? 왜 그래? 와, 진짜 모르겠네. 전사 씨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소변을 보는 거예요, 화장실. 그러면 따뜻해. 아니, 참 아나운서가 왜 그래? 아바 왜 그래, 아바? 체온이 더 떨어지죠. 아, 그런가요? 2013년 빠지잖아요, 아바. 체온이 몸에서. 2013 아바. 왜 그래요, 진짜? 정답은 아이스박스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야. 동생이 나오니까 더 추우니까 아이스박스를 껴안고 다시 계속 떠 있던 거지. 형은 먼저 나왔는데 체온이 더 떨어지고. 그 나오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물 안에 있어라. 오히려 정답은 아이스박스를 하고 가만 물속에 있어라.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지. 뿡! 형이랑 아이스박스 바뀐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따로 한 게 없어요. 예. 단지 하나 한 거 먹을 거예요. 예. 열량까지 높은 초코로 만든 점을 먹었어요. 몸속의 열량이 높아진 거죠. 얼음 있는데 갈 때는 꼭 그 초코 과자를 가져가야 되네요. 그러니까 아바씨가 그렇게 공격을 하시면 아바씨가 아바. 2013년 떠오르는 아바. 저는 오히려 점퍼를 벗어라? 바지를 벗어서 바지를 뒤집어서 이렇게 바지를 딱 하면 벗어서 튜브를 이렇게 튜브가 끼고 있는 되죠. 거. 예. 2014 아바 바지를 벗어라. 이걸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김종국 바로 갑니다. 저는 아이스박스입니다. 저는. 예. 아이스박스예요. 저도 아이스박스 하겠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시끄러워요. 이게 심장이 물 속에 잠기지 않고 아니 바짝 올라올 수도 있어요. 사실. 위쪽으로 더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없었던 형보다는 오래 버텼던 거죠. 그럼 일단은 답이 있답니다. 말이 안 되는데 없었는데. 자, 그러면 뭐 했어 지금 분명히 아이스박스라? 없었는데 바지를 아이스박스. 벗어라. 바지를 야, 벗어라. 바지를 벗어라. 아, 설마. 아니, 이거 배운 거예요. 진짜 바지 벗어. 아니, 저도 알아요. 이거 이렇게 확 뒤집으면 네. 물 튜브 되잖아요. 에이 설마. 그럴 수 자, 있어. 정답 확인해 보세요. 정답 확인. 괜찮아. 쑥 떨어지면 그거 무섭게 되는 거. 와, 불려. 자 나랑 누구야? 알아야 산다. 생존의 법칙. 얼음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는 생존의 법칙. 초콜릿을 먹어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손발이 점점 차가워지고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밀려오는데 그 순간 이 형제 앞에 나타난 건 바로
초코과자.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이다. 저 상황에서 너는 이 상황에서도 백일규가 먹는 생각이냐? 그래도 이거라도 먹을래. 한기 씨는 초코과자가 조금이나마 몸을 녹여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이나 얼음물에서 사투를 벌이다 간신히 구조된 한결 씨와 한기 씨.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던 탓에 저체온증으로 목숨이 위험한 상황. 결국 한결 씨는 구조 후 몇 시간이 안 돼 사망하고 말았지만 초콜릿을 먹었던 한기 씨는 놀랍게도 별다른 후유증 없이 무사히 회복될 수 있었는데, 자, 이 이야기가 황당하게만 들리십니까? 놀랍게도 이 일은 2005년 캐나다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교통사고로 차가 꽝꽝 온 호수에 빠진 제인 씨. 얼음물에 몸이 꽁꽁 얼어가던 그때 제인은 초콜릿을 먹는 기질을 발휘했고 물속에서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체온을 잃지 않고 버텨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이렇게 꽝꽝 온 강이나 호수는 얼음 낚시, 스케이트, 썰매 타기 등 겨울철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돼 특히 인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단단하게만 보이는 얼음에 함부로 발을 디뎠다간 자칫 얼음물에 빠져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실제 작년 겨울 강원도 양양에선 얼음 위를 걷던 13살 남학생이 얼음이 깨지며 물에 빠져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같은 시기 부여에선 그렇지, 열어. 자, 안구나. 안어.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지며 순식간에 차가 얼음물에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생기는 등 매년 겨울이면 얼음물에 빠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들 대다수는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된다는 사실. 그건 공기 중에 노출됐을 때보다 얼음물이 체온을 무려 30배나 빨리 떨어뜨리기 때문인데요. 만약 0도의 얼음물에 빠졌을 경우 물에 떠있어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이라도 체온 저하로 불과 15분 만에 사망하게 돼 특히 위험합니다. 15분 만에? 그래서 최대한 빨리 얼음물에서 나오는 것이 좋지만 당장 혼자 힘으로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생사를 결정짓는 건 바로 체온 유지. 이때 떨어지는 체온을 올리고 유지할 수 있는 생존의 법칙이 있었으니 바로 초콜릿입니다. 그런데 대체 이 작은 초콜릿이 어떻게 사람의 체온을 유지한다는 걸까요? 초콜릿 바 하나는 평균 밥 2공기 반을 먹었을 때와 같은 열량을 낼 정도로 고열량 식품입니다. 게다가 초콜릿, 설탕, 꿀, 코코아에 들어있는 포도당은 흡수가 빨라 우리 몸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형태로 빠르게 바뀌며 열을 냅니다. 즉 체온이 낮아져 위험한 순간에 초콜릿에서 얻는 에너지가 열로 발산되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콜릿은 우리 몸에서 쉽게 에너지로 전환되는 포도당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열량이 높아 체온이 급속히 떨어질 때 우리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요긴한 식품인 건데요. 초콜릿 외에도 꿀물, 코코아, 사탕, 케이크 등도 포도당이 풍부한 음식. 따라서 이번 겨울처럼 폭탄이 계속될 때는 추위에 대비해 평소 이런 포도당 음식을 한두 개 휴대하고 다니면서 추울 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초콜릿이 죽음의 위기를 넘길 만큼 효과가 있는 걸까요? 직접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시험을 하네요.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차가운 물에 빠진 상황을 가정해 수온 15도 정도의 물에 들어가 초콜릿을 먹은 후 몸의 변화를 살펴볼 텐데요. 만약에 안전사고에 대비해 실내 수영장에서 구급 요원이 현장에 동행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평소 수영을 즐긴다는 20대 청년들이 실험에 참가. 실험 전 네 학생의 체온은 36.4도부터 35.5도 정도로 지극히 정상 체온입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는 실험 참가자들. 작은 얼음 구멍에 갇힌 상황을 가정해 작은 플라워포 안에만 있도록 했는데요. 실험 시작! 물놀이를 하듯 즐거워 보이는 표정. 물속에서 활발히 발을 움직이며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실험 시작 7분이 지나자
추운지 발동작도 눈에 띄게 줄었는데 마침내 10분이 되고 일주일에 3번 정도 하는데 근데 이렇게 물의 온도가 낮고 또 가만히 떠 있다 보니까 움직임이 적어서 굉장히 많이 춥습니다. 이제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니까 더 차갑게 느껴진 것 같아요. 추위를 호소하는 학생들. 이 모습을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보니 확연히 다릅니다. 전신이 보랏빛으로 변한 모습. 불과 10분 만에 체온의 변화가 생긴 건데요. 이때 체온을 측정해보니 순식간에 체온이 무려 2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자, 구급 요원에게 안전 진단을 받고 추가로 5분을 더 물속에 있어 볼 텐데요. 이때 초콜릿을 먹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추울 때 더 자주 마시게 되는 따뜻한 물,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국민 음식 김밥,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콜릿 각각 하나씩 먹고 비교를 위해 한 학생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실험을 다시 시작합니다. 자, 정말 변화가 생길까요? 물속에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학생들. 아무 음식도 받지 못한 학생은 빈 접시를 쥔 채 5분이 지났습니다. 야, 5분 만에 이게 이번엔 따뜻한 물과 올라갈까요? 함께해서 그러게요. 좀 따뜻한 느낌이 들긴 했으나 그래도 춥긴 추웠습니다. 먹어도 똑같이 춥던데요. 아까 첫 번째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춥게 느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갔을 때보다는 이제 몸에 적응한 건지 그냥 조금 덜 추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학생은 실제 체온이 1.1도 더 떨어졌고, 심지어 따뜻한 물을 먹거나 김밥을 먹은 경우도 체온이 떨어지는 걸 막지 못한 반면 초콜릿 바를 먹은 학생 1.6도가 올라가며 순식간에 정상 체온으로 회복됐습니다. 정상 체온으로 회복됐어요. 실험 결과 초콜릿을 먹었을 때 소화하면서 약간의 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효과를 보니 더욱 놀랍습니다. 체온이 낮아져 생기는 문제 중 가장 흔한 것이 저혈당입니다. 몸속의 포도당이 급속히 감소하면서 두통이 생기거나 의식을 잃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겨울철 물에 빠졌을 때 익사뿐만 아니라 체온이 낮아져 저혈당에 빠지면서 의식을 잃고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초콜릿 섭취는 당을 빨리 올리고 체온을 유지하게 해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게 하는 생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얼음 낚시를 하거나 얼음 썰매를 타거나 언 호수 위를 걷다 얼음물에 빠졌을 때 가장 안전한 건 재빨리 얼음물에서 빠져나오는 것. 하지만 살을 내는 주위에 당황해 허우적거리며 물에 빠지기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침착하게 어떤 도구를 이용하면 쉽게 얼음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 얼음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법칙 두 번째, 얼음물에 빠졌을 때 탈출할 수 있는 도구, 바로 열쇠나 단단한 펜인데요. 이 물건들로 어떻게 탈출하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얼음물에 빠졌다면 먼저 팔을 양쪽으로 뻗어 몸이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머니를 뒤져 얼음을 찍을 수 있는 뾰족한 곳을 찾아야 하는데 열쇠나 단단한 펜이 적합합니다. 뾰족한 물건으로 얼음을 찍으면서 엎드린 채 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물에서 빠져나왔다고 해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될 일. 만약 얼음판 위를 걸어서 나오게 되면 발 면적을 통해 체중이 온전히 얼음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얼음이 또다시 깨져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음판 위에 닿는 면적을 최대한 넓게 해 굴러서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구조 현장에 가보면 얼음물에서 나와서 추위 때문에 기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걸어서 나올 때보다는 압력이 분산되지만 마찬가지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본인이 들어왔던 방향으로 대굴대굴 굴러서 탈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하지만 예방보다 좋은 것은 없겠죠. 얼음물에 빠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왔어요. 넘버맨. 지금부터 안전지킴이 넘버맨이 쏙쏙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급적 얼음 위에서 낚시나 빙상놀이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 특히 얼음이 단단히 얼지 않는 12월, 또 얼음이 녹는 2, 3월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주변에 수초나 갈대가 있어 다른 물이 유입되는 부분, 수심이 깊은 곳은 얼음의 두께가 얇은 곳이므로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빙상놀이 할 때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 주세요. 또 빙상놀이를 할 때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혹시 사고를 대비해 밧줄은 필수!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주변에 긴 장대나 로프를 마련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체온 유지를 위해 초콜릿을 가지고 다니고, 만일 물에 빠졌다면 빠져나올 수 있는 열쇠 등도 휴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대서양 얼음물에 떠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티지 못하고 숨지고만 타이타닉겠지. 하지만 초콜릿을 먹는 것만 알았다면 이때 아름다운 사랑은 계속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알아야 산다 생존의 법칙. 얼음물에 빠졌을 때 초콜릿을 먹어라.